직장 상사가 불이익을 준다고요? 예, 자기가 느꼈다면 그게 정확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불이익을 준다고 생각했을 때 그 화살을 어디다 돌릴 것인가? 그 방향이 중요하겠죠. 왜 불이익을 줄까요? 라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그 상대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 상대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 상대도 나보다 똑똑하지 않아서 나보다 실력이 낮아서 윗사람으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상사거든요. 어쨌든 지금의 갑을은 상사가 갑이에요. 상사가 나한테 불이익을 줄 때는 왜 불이익을 주는가를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사가 사람을 미워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상사를 탁 돌려서 나한테 불이익을 주는 거죠. 그 상사가 돌리지 않으면 나는 불이익을 주는지 어쩐지 몰라요. 나는 계속 내가 잘 나가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것을 그 상사가 잡아주는 거죠. 자기가 볼 때는 불이익이지만 과연 그게 불이익인지 아닌지는 그건 더 시간 지나고 봐야 되는 거죠. 자기가 볼 때는 불이익이에요. 다른 사람 월급 100만 원 줄 때 나는 왜 70만 원밖에 안 주지? 그 상대의 판단 기준이 있는 거죠. 그때 내가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불이익을 줄까? 어떤 부분에서?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상대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연구를 하다 보면 사람이 연구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 함부로 들이다 대지를 않아요. 연구하는 자니까, 연구원이니까 가서 갑자기 왜 나를 불이익을 줘요? 이건 연구원이 아니거든요. 근데 연구원의 자세로 가면 상사님한테 내가 뭘 연구한 그 결과물을 내가 도출해야 되니까 다가갈 때도, 그죠? 아주 겸손하게 다가가겠죠. 우리가 뭐가 필요해서 설문조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저기 탁 던져, 여기 알아서 좀 설문조사 해주세요. 하나요? 아니요. 설문조사할 때 우리 굉장히 우리도 제가 할 모든 걸 예를 갖춰서 부탁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상사가 우리한테 불이익을 줬다. 내가 그걸 알고 싶으면 상사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겸손하게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상사님, 정말 제가 이래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저를 한번 따끔하게 좀 알려달라 하든지 그렇게 해서 다가가게 되는 거죠. 이게 연구원의 자세거든요. 선생님께서 왜 우리 국민이 연구원으로 되라 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연구원으로 있으면 모든 연구하기 때문에 함부로 내가 옳리 그러니 분별해서 뭐 데모를 하거나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 답은 내가 연구가 끝난 다음에 답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연구의 결과물을 도출할 때 연구 다 끝나고 자료조사 싹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다가 논문의 마지막 결론을 내린 거 아닌가요?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고 누가 나한테 불이익을 준다. 불이익만 줄까요? 그 불이익이 끝나면 내가 정말 고칠 점이 없을까요? 또 나와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고 하나를 채워서 우리는 영혼의 성장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불이익을 줄 때 나의 부족한 부분이 뭐기 때문에 불이익을 주는가, 거기에 대해 초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하다가 보면 내가 연구를 잡잖아요. 그 만약에 상사가 정말 나한테 개인적인 미움이 있어서 나한테 불이익을 준다고 해도 내가 나가는 자세가 다르면 상사는 미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자기가 스스로 그 불이익을 거두기도 하는 거죠. 서서히. 그렇게 되거든요. 옛날에 어떤 분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탈북자 얘기를 방송을 봤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탈북자가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해서 다들 어려워지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당신이 우리 한국을 모르잖아요. 이만큼이 우리 한국이 고도로 발달돼 있는데 그 북한에서는 이만큼 고도로 발달된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 정보에 휘둘리는 거죠. 그러니까 100% 여기 사람들이 쏘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부족함을 자기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적어도 북한에서 왔든 어디 조금 뭐 못한 나라에서 왔다면 3년은 이 나라를 공부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3년을 공부를 해야 여기는 서서히 알아갈 수 있거든요. 교육의 일환으로 한 발 한 발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뭔가를 하시려는 바람에 그게 다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했는데 한 분 중에 유일하게 성공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냐? 자기가 다 잃어버린 거죠. 사기를 당해서 다 뺏겼어요.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정말 오갈 데가 없다. 근데 나한테 밥만 먹여달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사람은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이냐? 저는 밥만 먹여달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는 월급도 필요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정말 숙식은 제공을 해줬겠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성실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장이 다른 사람 100만 원 줄 때 이 사람한테 15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거기서 현장 공부를 다 하고 해서 자기가 결국 마지막에 자수성가를 해서 자기가 이만큼 성공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실천을 한 거죠,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일어서게 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모든 불이익은 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간질을 하는 걸 해서 나한테 공부를 시키거나, 어떤 사람 대놓고 무시를 해서 나한테 공부를 시키거나, 어떤 사람이 이유 없이 나한테 막 뭐라면서 시키거나 한다거든요. 그러나 이유 없이 하는 건 없어요. 다 이유 있습니다. 내가 모르니까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죠. 더 알고 보면 그 안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왜 나를 짓밟고 왜 이렇게 하냐라고 하거든요. 아니요. 우리가 보면 정말로 나를 짓밟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하늘에 대고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나를 이렇게 짓밟려 하면 하나님 답을 줍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욕만 하는 거죠. 나는 막 이렇게 하는데 투덜투덜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달라들어도 하나님한테 정말 지극정성으로 달라들어 보세요. 그 답 줍니다. 내가 그만큼 간절하니까. 근데 우리의 불평불만은 간절함이 없어요. 그냥 막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간절함이 있을 때는 하늘에 정말 대고 내가 나의 정말 통곡의 소리를 올릴 때 나의 간절함이 묻어 있는 거죠. 그만큼 통곡의 소리를 올릴 때 그 간절함을 보고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더라도 그 간절함조차도 내가 정말 순수하게 원하는 거거든요. 나는 정말 여기 답을 따고 싶다. 왜 내가 세상에 이렇게 짓밟혀야 되냐. 이런 부분의 답을 진실로 구한다고 한다면 그 답은 우리한테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든지 이렇게 진실하게 한 적이 없고 그냥 세상에 툭 뱉어내고 그냥 쟤하고 내하고 그냥 비교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답을 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진리의 답을 구할 때는 그만큼 내가 진솔하거나 그만큼의 나의 진심이 들어간 노력을 할 때 분명히 세상은 답을 줍니다. 예, 저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할 때 내 스스로가 나한테 당당하게 해야 되는 거죠. 야, 진실이다 이거는. 저 사장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나를 불이익을 주는가 한 번 더 연구해보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정말 내가 이거 아닌 것 같다 할 때는 당당하게 사장님한테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 제가 정말 이게 궁금합니다. 사장님, 제가 볼 때 느끼는데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이렇게 하면 내가 궁금해서 물으러 갔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답을 해주는 사람은 갑이고 묻는 사람은 을입니다. 그렇게 을의 자세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달라들죠. 그래서 을의 하극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갑은 절대 그거를 용납하지를 않아요. 세상에 이렇게 철저하게 이게 갑으로서 짜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사장이 또 다른 공부 안 됐으면 그 사장은 다른 사람한테 을의 입장이 되겠죠. 그죠? 지금 이제 그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만 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을로서 존중하면서 예의를 갖추면서 간다면 그 사장님이 자기가 느끼는 바가 있을 거라는 거죠. 아, 내가 그런데 얘가 정말 내 걸 알았네? 라든가, 아, 내가 너무 노골적으로 했나 보다 라든가, 그 사장은 느끼는 바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 자기가 어떤 명분을 가지고 했다라면 나한테 그 명분을 설명을 해줄 거예요. 아, 자네가 볼 땐 불이익 같나? 내가 볼 땐 자네가 이래서 자네가 이런 마음에서 내가 했다고. 이렇게 해서 약간의 소통이 되면 그때는 불이익의 단어가 아니라 아, 내가 몰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가가겠죠. 이 감사합니다가 다가가야 그 다음 일이 풀립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안 하고 불이익을 하고 막 화를 내고 하면 다음에 너 답 아직 못 땄네? 또 다른 불이익. 이번에는 불이익 플러스 다른 무시를 또 하나 더 겹쳐서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더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기면 또 거기서 더 엎어서 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 너가 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도 우리가 또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또 좋다고 우리가 막 너무 하하하고 하면 또 세상은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게 너무 하하하고 하다 보면 내가 넘치면 또 나를 살짝 주저앉혀야 되니까 또 약간의 그건 주겠죠. 또 그렇게 해서 또 그것도 또 재밌게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가 하나대가 착 통과되고 하나대가 착 통과되고 이러면 좋겠지만 진리의 공부는 이 공부도 하고 이 공부도 하고 이 공부해서 어느 정도 총체 공부가 됐을 때 이 속에서 물리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나 답을 땄다고 해서 너무 막 좋다고 막 이렇게 하지도 말고 또 이 답을 못 땄다고 해서 울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답을 못 땄지만 다음에 다른 답을 통해서 내가 또 이 답을 딸 수 있으리라. 이게 다 긍정 마인드거든요. 이렇게 해서 가야만이 세상에 내가 이 흐름을 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우리 홍익인간을 이 세상에 배출해놓고 세상을 부정적인 단어로 이끈다? 없습니다. 하느님이 홍익인간을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나요? 그죠?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또 담가가지고 너희들 다 죽어봐.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거꾸로 생각한 거죠. 너희들 진짜 지도자가 되려면 너희들 좀 더 갖춰야 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쓴 야를 조금 더 먹어. 더 먹어. 그 먹고 나면 내가 또 기운을 차서 또 나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한테 불이익이라고 하지만 절대 불이익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 부분에 코드가 왔구나. 그걸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고 하다못해 그래 내가 지금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내가 실력을 갖추면 다음에 내가 불이익을 안 당할 거야. 그래서 내가 실력을 갖춰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로 돌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내가 뭔가 연구하고 내가 도움을 주려고 하고 내가 성장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내 영혼을 돕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누구를 돕냐? 내 영혼에 도움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돕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에 도움을 줄 때 남을 욕하면서 돕는 게 내 영혼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는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내가 어떤 걸 할 때 내 영혼에 도움되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럼 본인만이 제일 잘 알아요. 내 영혼에 도움되는 걸. 내가 정말 화가 나서 지금 울지만 그래 나는 정말로 답이 안 돼 정말 울지만 그러나 난 지금 울겠습니다. 하지만 내 입 눈물 닦고 다시 한번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내 영혼의 성장을 도우는 거거든요. 근데 울고 나서 영 막 진탕하고 난 모르겠다 막 이렇게 하면 그건 내 영혼의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왔을 때도 이쪽으로 풀래 이쪽으로 풀래 세상은 그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쪽으로 풀 때 아 공부의 길을 제대로 잡았네 라고 한다면 제가 공부길로 가려고 하니까 공부 비용도 주겠죠? 많은 돈은 주지는 않지만 공부할 비용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삶이 조금씩 풀려가는 거예요. 내가 공부가 요만큼 여기 필요한 비용을 줄 것이고 내가 공부가 좀 더 되면 여기 필요한 비용을 줄 것이고 더 많이 되면 여기 필요한 비용을 분명히 세상은 줍니다. 그 흐름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은 이런 흐름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 인간들이 너무 똑똑하니까 우리가 다 비트는 거죠.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 씁니다. 역사는 도도하게 흘러가고 말은 잘 쓰거든요. 어떻게 도도한데 역사가 잘난 체를 하나요? 아니에요. 이 도도한 역사가 바로 대자연의 흐름입니다. 이 도도한 역사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되거든요. 왜 무릎을 꿇냐? 내가 잘못 살았으니까. 이 자연의 이치에 흘러가는 이 역사의 흐름에 내가 뭔가 반대되는 방향을 했을 때 내가 맞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쓰는 단어 하나에도 어마어마한 깊이가 있는 거죠. 이 역사의 흐름은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공차를 가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와서 업을 벗고 소멸하고 가야 되는 이게 도도한 역사의 흐름입니다. 이걸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같이 울고 웃고 하면서 성장을 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의 흐름에 내가 과연 거스르고 있는 건지 이 흐름을 내가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 내가 공부가 돼서 이 흐름을 내가 주도하고 가는 건지 그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좀 더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고 그죠? 주인공이 부정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있나요? 아니요. 네. 영화에서도 모든 걸 부정하다가 역사의 히어로는 마지막에 긍정 마인드로 옵니다. 그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사람한테 많은 힘을 주게 되거든요. 네, 그것처럼 상사가 불이익을 나한테 줬다고 한다면 뭔가 나한테 느낌은 온 거죠.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내 실력에 달려있거든요. 그때 정말 내가 좀 더 그걸 가지고 내가 깊이 고민하지 말고 아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불이익일까 아 내가 생각할 때 이런 불이익이다 이런 걸 내가 생각해 보는 거죠. 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됐을 때 내가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럴 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세상은 상사를 방편에서 보내기도 하고 옆에 애인이라서 예쁜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를 공부를 시키기도 하고 정말 아니면 저기 고지 같은 사람을 나에 붙여가지고 공부를 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이기 때문에 이 옆에 상사도 나를 공부시켜서 있는 거예요. 누가 갔나요? 내가 내 발로 그거 갔잖아요. 내가 갔을 때 분명히 내가 배울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발로 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걸 찾지 않고 그 상사를 뭐라고 가는 거죠. 그래서 야야 너는 잘못 왔다 야야 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간에 내가 얻은 게 없다고 한다면 나는 그 시간을 잘못 보낸 거거든요. 그럼 분명히 다시 다른 환경을 또 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한테 불이익이 왔다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정말 힘들겠지만 세상은 그걸 보니까 너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래라는 그걸 보기 때문에 아 이걸 내가 보고 내가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내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든가 다른 사람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기나 이렇게 해서 내가 나쁜 에너지에서 풍기는 게 아니라 좀 더 긍정적으로 연구하는 분위기로 가져간다면 아마 그 답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해됩니까?